비가 내리던 그날 밤 저는 제 인생에서 결코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아들에게도 남편에게도 절대 말할 수 없는 비밀. 그날의 온기를 떠올릴 때마다 가슴 깊은 곳이 달콤하게 저려오는 이유는 그 순간만큼은 제가 정말로 살아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정숙한 아내로서, 아들의 엄마로서 지켜야 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았던 그 밤, 이상하게도 후회는 없었어요. 오히려 멈춰있던 제 인생의 톱니바퀴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으니까요. 건강한 노후 생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 이름은 강서연입니다. 올해로 57이 되었죠. 남편은 해운대에서 법무법인을 운영하는 변호사고 아들 재현이는 의학전문대학원 3년 차예요. 신시가지의 높은 아파트 고층에서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친구들은 늘 부러워했어요. 겉으로 보기엔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속은요, 남편과는 이미 몇 년 전부터 부부로서의 온기를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서재에 틀어박혀 판례집만 들여다보는 사람이에요. 집에 있을 때도 대화라곤 업무 전달뿐이었죠. 지난달 제 생일도 그는 기억하지 못했을 겁니다. 저라는 한 명의 여자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저 집안일을 처리하는 존재로만 여기고 있다는 게 그 무관심한 뒷모습에서 너무나 명백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들 재현이는 착하고 따뜻한 아이지만 이미 훌륭한 어른이 되어버렸어요. 병원 실습에 학회 준비로 바빠서 집에 있는 시간도 거의 없죠. 그 아이가 완전히 독립하면 이 넓은 집엔 저와 남편 사이에 메울 수 없는 침묵만 남을 거예요. 그 미래를 상상할 때마다 가슴 깊은 곳에 차가운 바람이 불어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매일같이 규칙적으로 해운대 문화센터에 나가 서예를 가르치고 집에 돌아오면 저녁을 준비했어요. 변화없는 일상 속에서 제 마음은 조금씩 소리 없이 말라가는 것 같았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그 안에 비치는 사람은 그저 강 변호사 부인일 뿐이고 재현이 엄마일 뿐이었어요. 설레는 감정도 두근거림도 다 잊어버린 색깔 없는 존재. 여자로서의 저는 대체 어디에 두고 왔을까요? 그런 막연한 불안과 체념을 안고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평범한 하루였어요. 문화센터에서 수업을 마치고 무거운 화구 가방을 메고 집으로 향하고 있었죠. 바닷바람이 차갑게 불어오기 시작하던 저녁 무렵 갑자기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우산을 깜빡했던 저는 서둘러 건물 처마 밑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뒤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거기 서 있던 건 재현이의 친구 정우진이었습니다. 재현이와 같은 의전원 동기로 26, 훤칠한 키에 어딘가 우울함을 띤 가늘고 긴 눈매가 인상적인 청년이었죠. 젖은 검은 머리를 살짝 쓸어올리는 그 동작이 마치 오래된 영화의 한 장면처럼 선명하게 눈에 들어왔어요. 하얀 셔츠 가슴팍에는 가로등 빛을 반사한 빗방울이 작은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우진이는 수고했다며 인사를 건넸고 무거워 보이는 가방을 들어주겠다고 했어요. 사양하는 저에게 그는 부드럽지만 거절할 수 없는 어조로 제 화구 가방을 휙 받아들었습니다. 그때 손끝이 아주 살짝 제 손가락에 닿았어요. 차가운 그의 손끝에서 왠지 모를 이상한 열기가 전해지는 것 같았고 제 심장이 쿵 하고 작은 소리를 냈죠. 여자한테 이런 무거운 짐을 들게 할 순 없다는 그의 말에 환하게 웃는 미소가 어딘가 소년 같은 천진함을 남기면서도 동시에 흔들림 없는 남자로서의 든든함을 느끼게 했어요. 남편이나 아들에게서는 절대 들을 수 없는 꾸밈없이 솔직한 다정함이었습니다. 그 말과 행동이 바짝 말라버린 제 마음에 스며들듯 따뜻한 물을 적셔주는 것 같았어요. 둘이 나란히 걸으며 우진이가 든 우산이 자연스럽게 제 쪽으로 기울어졌습니다. 어깨와 어깨가 닿을 듯 말 듯한 거리, 가슴 깊은 곳이 달콤하게 저리는 걸 느꼈어요. 빗소리가 싸 마이너스하고 둘 사이에 내렸지만 어색한 침묵이 아니라 마음 편한 고요함이었죠. 우진이는 신경 쓰게 해서 죄송하다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고 저는 오히려 이렇게 천천히 얘기하는 게 좋다고 대답했어요. 그의 다정한 목소리가 빗소리에 묻힐 듯 말 듯 하면서도 또렷하게 제 귀에 들렸습니다. 그리고 똑바로 저를 바라보는 그 눈빛에 저는
무의식 중에 숨을 들이켰어요. 그건 친구 엄마를 대하는 시선과는 어딘가 달랐어요. 한 명의 여자로서 저를 보는 듯한 그런 진지함을 띠고 있었거든요. 집에 도착하자 우진이는 화구 정리를 도와주겠다며 자연스럽게 따라 들어왔습니다. 거절하지 못하고 결국 둘이 작업실에 나란히 서게 됐어요. 형광등의 하얀 빛이 책상 위에 선 우리 두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붓을 건네줄 때 또다시 손끝이 살짝 맞닿았어요. 이번엔 차가워야 할 붓대보다 그의 손가락에 확실한 온기가 더 두드러지게 느껴졌고 저는 당황해서 손을 확 뺐습니다. 며칠 뒤 남편이 골프로 부재 중인 주말에 재현이가 갑작스러운 학회 발표로 집을 비우게 됐어요. 넓은 집에 저 혼자 오랜만에 자유로운 시간일 텐데 왠지 모를 허전함만 쌓여갔습니다.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우진이가 재현이의 노트와 방문 선물로 고급 디저트를 손에 들고 서 있었습니다. 재현이가 전해달라고 부탁했다는 거예요. 재현이는 제게 부탁하면 될 텐데 왜 굳이 우진이한테?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그의 갑작스러운 방문이 제 마음을 은밀하게 뛰게 만드는 걸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일부러 미안하다며 거실로 안내하자 우진이는 어딘가 불편해하듯 소파 끝에 앉았어요. 그 모습이 마치 큰 아이 같아서 저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지어졌죠. 우진이는 맨날 방에만 해서 죄송하다면서도 여기 거실이 진짜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내린 허브차를 한 모금 마시는 그의 시선은 제 얼굴이 아니라 컵을 든 제 손끝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 어딘가 조심스럽지만 동시에 진지한 눈빛에 제 가슴은 또 조여드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어질러진 것뿐이라며 허세 섞인 대답을 했어요. 남편은 서재에만 틀어박혀 있고 재현이도 요즘엔 자기 방에만 있다고요. 우진이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제 말을 받아주듯 가만히 귀 기울여줬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저를 안심시켰어요. 그는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외로움을 말하지 않아도 이해해주는 것 같았거든요. 그때 우진이가 갑자기 중얼거렸어요. 제가 정말 멋지다고요. 그 뜬금없는 말에 심장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무의식 중에 고개를 들자 그의 눈동자가 똑바로 저를 꿰뚫고 있었어요. 그 시선은 결코 친구 엄마를 대하는 게 아니라 한 명의 여자를 향한 순수한 동경과 그리고 뭔가 더 깊은 감정이 담겨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우진이는 제가 내려주는 차도 요리도 제가 만들어내는 이 집의 공기도 전부 정말 따뜻하다고 말했어요. 자기 집엔 없는 온기라서 끌린다고요. 살짝 얼굴을 붉히면서도 솔직하게 말하는 그 모습에 제 가슴이 울렸습니다. 우진이의 어머니는 그가 어릴 때 돌아가셨다고 재현이에게 들은 적이 있었어요. 모성을 바라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렇게 스스로에게 타이르려 해도 끌린다는 그의 말이 제 마음의 벽을 조용히 하지만 확실히 녹여가고 있었어요. 저는 자주 하듯 속삭였어요. 내가 그렇게 멋진지 이제 점지도 않은데. 우진이는 천천히 고개를 저으며 젊음 같은 건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저이기 때문에 멋진 거라고요. 그리고 저를 더 알고 싶다고 했어요. 그 솔직한 말에 제 이성은 격렬하게 경종을 울렸습니다. 안 돼. 이 감정은 위험해. 그와 나는 너무나도 입장이 다르고 나이도 사회적 상황도 전부 다 너무 달라. 하지만 오랜 세월 얼어붙었던 여자로서의 마음이 그의 말로 마치 봄에 눈 녹듯이 스며들듯 따뜻해지는 걸 이제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 옆에서 잠들었는데 꿈을 꿨어요. 꿈속에서 우진이의 따뜻한 손이 살며시 그의 다정한 목소리가 귓가에서 더 알고 싶다고 속삭였습니다. 그건 단순한 꿈이 아니었어요. 제 마음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간절한 욕망이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눈을 뜨려 하고 있다는 달콤한 예고 같았습니다. 그 꿈을 꾼 뒤로 제 일상은 조용히 하지만 확실히 색깔을 바꿔갔어요. 남편의 무관심한 뒷모습도 거울에 비친 제 얼굴도 예전보다 훨씬 더 선명하게 그리고 아프게 느껴지게 됐죠. 반면 우진이를 생각하는 시간은 제 마음에 은은한 빛을 켜줬습니다. 문화센터 퇴근길 그와 마주쳤던 버스 정류장을 지날 때면 가슴이 두근거렸고 그가
칭찬해준 허브차를 혼자 있을 때 정성껏 내리게 됐어요. 마치 아득한 옛날의 첫사랑처럼 제 세계가 한 명의 청년을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실에 기쁨과 동시에 깊은 두려움을 느꼈죠. 이런 날들이 이어지던 어느 쌀쌀한 오후, 저는 발을 조금 뻗어 광안리 헌책방에 갔어요. 취미로 하는 원예 관련 오래된 책을 찾고 있었거든요. 먼지 쌓인 책장 사이를 천천히 걷다 보니 문득 그리운 소설 표지에 이끌렸습니다. 학창시절 가슴 떨리며 푹 빠져 읽었던 연애 소설이었죠. 손에 들고 페이지를 넘기고 있는데 뒤에서 기억 속보다 조금 더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우진이었습니다. 자기도 그 책을 좋아한다며 이루어지지 않는 결말이 많지만 사람 마음의 주름이 정말 세심하게 그려져 있다고 했죠. 그 목소리에 전신이 얼어붙는 듯한 충격을 받았어요. 천천히 뒤돌아보니 예상대로 거기 서 있던 건 우진이었습니다. 부드러운 카멜색 스웨터를 입어서 평소보다 조금 어른스러워 보였어요. 우진이는 학교 끝나고 가끔 헌책방에 들른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복잡할 때 오래된 책 냄새를 맡으면 진정이 된다면서요. 제가 책을 좋아하는 줄 몰랐다며 반가워했어요. 우연의 재회. 하지만 그건 이제 거역할 수 없는 운명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근처 카페에 들어가서 창가 자리에 마주보고 앉았어요. 석양이 쏟아지는 매장은 커피의 고소한 향으로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좋아하는 책 이야기부터 학창 시절의 추억, 그리고 서로 가족 이야기까지 끊임없이 얘기를 나눴어요. 우진이는 어머니도 그 작가를 좋아하셨다며 조금 쓸쓸한 표정으로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남편과도 재현이와도 나눠본 적 없는 깊고 평온한 대화. 우진이는 제 이야기를 단 한 번도 끊지 않고 진지한 눈빛으로 들어줬어요. 저도 어느새 젊었을 때 화가가 되고 싶었지만 포기한 일 같은 가슴 깊이 숨겨뒀던 꿈을 그에게만은 솔직히 털어놓고 있는 제 자신이 놀라웠습니다. 우진이는 저랑 얘기하고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고 했어요. 왠지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처럼 이상한 안정감이 든다면서요. 그렇게 말하며 미소 짓는 그의 눈동자는 열기를 띠고 촉촉하게 젖어 보였습니다. 그 시선을 받아내는 사이 제 심장은 이제 속일 수 없을 만큼 크게 그리고 달콤하게 물결쳤어요. 이 감정은 모성이 아니야. 이건 분명한 남자를 향한 여자로서의 연모인 거야. 그렇게 또렷하게 자각해버렸습니다. 그날을 기점으로 우리 관계는 더욱 위험한 영역으로 한 걸음 들어섰어요. 우진이는 가끔 정원일로 상담할 게 있다거나 재현이 형일로 전할 게 있다는 그럴싸한 이유를 대며 저에게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나 재현이가 없는 시간을 보듯 우리 집을 찾아오게 됐죠. 우리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의 시간을 쌓아갔어요. 거실에 나란히 앉아 오래된 영화를 보거나 제가 만든 애플파이를 둘이서 수줍게 나눠 먹거나 어느 화창한 날엔 해변공원 벤치에 앉아 물들기 시작한 나무들을 바라보며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눈 적도 있었어요. 닿는 건 컵을 주고받을 때의 손끝뿐, 나란히 걸을 때 우연히 코트 소매가 스치는 것뿐. 그런데도 그때마다 달콤한 전율이 제 온몸을 타고 흘렀고 저는 제가 아직 여자라는 걸 아프도록 다시 깨닫게 됐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과 동시에 죄책감도 눈처럼 쌓여갔어요. 남편의 얼굴을 볼 때마다, 재현이의 다정한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바늘로 찔리듯 아팠습니다. 이래선 안 돼. 우리는 틀렸어. 언젠가 모든 걸 잃게 될 거야. 그날 밤 저는 거실 선반에 놓인 가족 사진을 바라보며 단단히 결심했어요. 이제 우진이와 만나는 건 그만두자. 그를 위해서도 제 가족을 위해서도 그게 유일하게 옳은 길이라고. 그렇게 스스로에게 타일렀고 차가운 결의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창밖은 어느새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제 불안을 부채질했어요. 그리고 마치 제 결심을 조롱하듯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거기 서 있던 건 우산도 쓰지 않고 흠뻑 젖은 우진이었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이미 알고 있었어요. 우진이의 젖은 얼굴에서 흐르는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들이
턱선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집 안으로 들이고 서둘러 타월로 머리를 닦아줬어요. 식어버린 그의 몸을 녹이려고 뜨거운 핫초코를 내려 건네자 우진이는 그걸 두 손으로 감싸듯 쥐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와 진로 문제로 심하게 부딪힌 일, 자기 존재를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은 깊은 고독을 느끼고 있다는 것, 그의 약해진 모습을 보고 있으니 제 결심도 무너져 내렸어요. 어느새 저는 그 옆에 앉아서 그의 등을 살며시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어요. 그 순간 우진이가 제 손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어요. 좋아한다고요. 저를 한 명의 여자로서 어쩔 수 없이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벼락을 맞은 듯한 충격이었어요. 알고 있었어야 할 말. 하지만 그의 입에서 이렇게나 또렷하게 고백받으니 제 이성은 이제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저는 안 된다고 했어요. 가정이 있고 엄마랑 똑같은 나이라고요. 짜내듯 거절의 말을 내뱉었지만 빗소리에 묻힐 만큼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진이는 나이 같은 건 상관없다고 했어요. 자기가 원하는 건 엄마가 아니라 제 자신이라고요. 처음 만난 그날부터 자기 세상은 저의 색으로 물들어 버렸다면서요. 제가 내려주는 차의 온기도 제 얘기를 들어주실 때의 다정한 눈빛도 전부 자기만의 것으로 만들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의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떨어졌어요. 그건 제 마지막 이성의 끈을 뚝 하고 끊어버리기에 너무나 간단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애절한 눈물이었습니다. 우진이는 잡은 제 손을 살며시 자기 가슴으로 끌어당겼어요. 그리고 다른 손으로는 제 뺨을 다정하게 감쌌습니다. 그 손의 따뜻함이란 오랫동안 남편에게서조차 받지 못했던 애정 어린 온기였어요. 오늘 밤만이라도 자기 곁에 있어 달라고 했습니다. 속삭이는 듯한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어요. 저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건 체념이자 그리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 욕망에 솔직해진 순간의 조용한 승낙이었어요. 우진이의 입술이 살며시 제 입술에 겹쳤습니다. 처음엔 마치 깨질 듯한 물건을 만지듯 부드럽게 그리고 점점 억누를 수 없는 열정을 띠며 깊게 서로를 찾듯이 이어졌어요. 그의 팔이 제 등을 감싸고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의 셔츠에서 전해지는 빗물 냄새와 젊은 남자의 향기가 제 감각을 마비시켜 갔어요. 참지 못하고 흘러나온 제 목소리도 그의 뜨거운 입맞춤에 삼켜졌습니다. 주방의 작은 불빛만 켜진 어스름한 거실에서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만이 배경음악처럼 울렸습니다. 서로 흐트러진 숨소리가 조용히 겹쳐졌어요. 그 순간 오랫동안 얼어붙었던 제 마음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외로움이었을까요? 그리움이었을까요? 아니면 여자로서 살아있다는 증명이었을까요? 우진이의 따뜻한 온기가 제 어깨를 감쌌고 저는 그 품에 몸을 맡겼어요. 그건 파렴치한 선택이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오직 서로를 위로하는 두 사람만이 존재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어요. 빗소리와 함께 흐르는 그 고요한 시간 속에서 우리는 말없이 서로의 외로움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황홀한 충만함이 가슴을 채웠어요. 그날 밤 저는 아내도 엄마도 아닌 그저 서연이라는 한 여자로 돌아갔습니다. 우진이도 친구의 아들도 의대생도 아닌 그저 한 사람의 남자였어요. 우리는 서로의 온기 속에서 긴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새벽녘 빗소리가 완전히 멎었을 때 우진이는 제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어요. 고맙다고, 자기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밤이 될 거라고요. 저도 그의 곁에 기대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 역시 이 밤을 평생 잊지 못할 거라고요. 아침 햇살이 커튼 틈새로 비쳐 들어왔어요. 제 옆에서 우진이가 잔잔한 숨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 무방비한 얼굴을 바라보며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멍하니 생각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단지 이 관계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것이라는 현실만이 무겁게 짓눌러 왔죠. 우진이가 눈을 떴을 때 저는 이미 옷을 입고 커피를 내리고 있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나눴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어요. 어젯밤의 일이 서로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두 알고 있었으니까요. 며칠 뒤
우진이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해변공원에서 만나자고요. 그게 우리의 마지막 만남이 됐습니다. 벤치에 앉은 우진이는 조금 야윈 것처럼 보였지만 표정은 어딘가 홀가분한 듯 환했어요. 그날 밤은 평생 잊지 못할 거라며 고마워했습니다. 그리고는 결정했다고 했어요. 대학원 휴학하고 해외로 유학 가기로 했다면서요. 계속 의지만 하고 있으면 안 되잖냐며 정신 차렸다고 했습니다. 제 덕분이라고요. 다정함뿐만 아니라 사람의 아픔도 아는 강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서요. 그의 말에 가슴이 먹먹했어요. 이별은 괴로워. 하지만 이 똑똑한 청년이 스스로 미래를 향해 걸어나가려 하고 있어. 그 모습이 눈부시고 자랑스러웠습니다. 저는 잘하고 오라고 했어요. 우진이라면 분명 괜찮을 거라고요. 있는 힘껏 웃어 보였습니다. 엄마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그에게 응원을 보냈어요. 우진이는 건강하라며 뭔가를 내밀었어요. 그 헌책방에서 제가 손에 들었던 오래된 연애 소설이었습니다. 자기에게 저는 그 소설 속 주인공보다 훨씬 더 멋진 제 인생을 비춰준 빛 같은 사람이었다고 했어요. 그게 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시는 만나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괜찮았어요. 그 밤의 달콤하고도 망측한 순간은 누구도 알 수 없는 저와 우진이만의 비밀이 됐으니까요. 우진이가 떠난 뒤 저는 한동안 멍하니 바다를 바라보며 앉아 있었어요. 파도 소리가 귓가에 울렸고 바닷바람이 제 뺨을 스쳤습니다. 눈물이 흘렀는지도 모르겠어요. 슬픔인지 안도인지 아니면 그리움인지 알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가슴을 채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평소처럼 장을 보고 저녁 준비를 했어요. 남편은 여느 때처럼 서재에 틀어박혀 있었고 재현이는 실습으로 늦는다며 연락을 해왔습니다. 모든 게 예전과 똑같았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은 분명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거울 속의 저는 이제 색없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마음 깊은 곳에 누구에게도 내주지 않을 따뜻한 빛을 간직하고 있었으니까요. 그건 배덕의 기억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달콤하고 애틋한 기억이 바싹 말라버렸던 제 마음을 적셔주고 여자로서의 저를 다시 한번 살려냈습니다. 남편에게 예전보다 조금은 더 다정하게 대할 수 있게 됐어요. 재현이의 자립을 진심으로 응원할 수 있게 됐고요. 일상의 사소한 것들에서 작은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됐습니다. 그건 모두 그 금지된 감정이 제게 준 선물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남편이 드물게 서재에서 나와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피곤한 표정으로 와인 한 잔을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요즘 당신 표정이 밝아진 것 같다고요. 뭔가 좋은 일이라도 있냐면서요. 저는 잠시 놀랐지만 곧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문화센터 수업이 재미있어서 그런 것 같다고요. 남편은 그렇구나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의 대화는 없었어요. 하지만 그 짧은 순간조차 예전보다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재현이가 주말에 집에 왔을 때 저는 그 아이가 좋아하는 갈비찜을 정성껏 만들어줬어요. 맛있게 먹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행복했습니다. 이 아이가 훌륭하게 성장했다는 게 자랑스러웠고 앞으로도 잘 지켜봐주고 싶었어요. 밤이 되면 가끔 책장에 꽂힌 오래된 연애 소설을 꺼내 들었어요. 페이지를 넘기다 보면 우진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루어지지 않는 결말이 많지만 사람 마음의 주름이 정말 세심하게 그려져 있다던 그 말. 저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책을 덮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도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래서 더 아름다웠는지도 몰라요. 끝까지 가지 못했기에 영원히 순수한 채로 제 마음속에 남을 수 있었으니까요.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그날 밤을 떠올렸습니다. 우진이의 따뜻한 온기, 떨리는 목소리, 깊은 눈빛, 그 모든 것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어요. 이 비밀은 제가 평생 가슴에 품고 갈 보물이에요. 그래요. 이건 그저 단순한 바람기가 아니었습니다. 57에 찾아온 제 생애 처음이자 마지막 진짜 사랑의 이야기였으니까요. 우진이가 떠난 지 석 달이 흘렀어요. 가을이 깊어지고 거리의 나무들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문화센터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예전처럼 무거운 화구 가방을 메고 버스 정류장에 서 있었어요. 그날처럼 비가 내리진 않았지만 선선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문득 그때 우진이가 제 가방을 들어주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손끝이 스칠 때의 그 작은 전율까지도 생생하게 기억났습니다. 가슴 한쪽이 살짝 저렸지만 아프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따뜻했습니다. 그 기억이 제게 여전히 살아 숨쉬는 의미로 남아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자 남편이 드물게 일찍 퇴근해 있었어요. 소파에 앉아 경제 뉴스를 보던 그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무표정이었지만 오늘따라 그 모습이 서글프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저는 미소 지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남편도 짧게 고개를 끄덕였고요. 예전 같았으면 그 차갑고 형식적인 교류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저는 저대로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을 뿐이에요. 그게 우리 부부의 모습이고 그것조차 나름의 균형이라는 걸 받아들이게 됐어요. 완벽한 사랑은 아니더라도 함께 살아온 세월과 가정을 지켜온 시간만큼은 존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며 저는 평온한 마음으로 채소를 썰었어요. 칼질 소리가 규칙적으로 도마 위에서 울렸고 창밖으로는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평범한 일상이, 이 조용한 순간들이 이제는 지루하게만 느껴지지 않았어요. 재현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다음 주 학회 발표가 잘 끝났다며 주말에 집에 들르겠다고요. 저는 따뜻하게 답장을 보냈어요. 좋아하는 음식 해놓을 테니 편하게 오라고요. 아들이 건강하게 훌륭하게 자라준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그 아이가 앞으로 어떤 길을 가든 저는 묵묵히 응원하며 지켜볼 거예요. 엄마로서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밤이 되어 혼자만의 시간이 찾아왔을 때 저는 작업실로 갔어요. 오랫동안 손대지 않았던 캔버스를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 화가가 되고 싶었던 꿈, 결혼과 육아로 묻어버렸던 그 열정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어요. 붓을 들고 물감을 찍어 캔버스에 첫 선을 그었습니다. 서툴렀지만 행복했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늦었다고 포기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제야 진짜 제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거죠. 우진이가 제게 해준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이거였어요. 여자로서의 저를 다시 발견하게 해준 것. 57의 나이에도 여전히 설렐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으며 꿈을 꿀 수 있다는 걸 깨닫게 해준 것. 그날 이후로 저는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헤어스타일을 바꿔보기도 하고 오랫동안 입지 않았던 예쁜 옷을 꺼내 입기도 했어요. 문화센터 수업 외에 미술 동호회에도 가입했습니다. 거기서 만난 비슷한 나이의 여성분들과 함께 전시회에 가고 카페에서 수다를 떨고 가끔은 여행도 다녀왔어요. 삶이 조금씩 풍성해지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동호회 회원 중 한 분이 물었어요. 요즘 표정이 참 밝아 보인다면서 무슨 좋은 일이 있냐고요. 저는 그저 미소만 지었습니다. 좋은 일이 있었냐고요? 글쎄요. 있었는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분명한 건 제가 다시 살아있다는 걸 느끼게 됐다는 거예요. 심장이 뛰고 감정이 움직이고 내일이 기대되는 그런 삶 말이에요. 겨울이 왔어요. 첫눈이 내리던 날 저는 우연히 해변 공원을 지나게 됐습니다. 우진이와 마지막으로 만났던 그 벤치가 눈에 들어왔어요. 저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그곳을 바라봤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우진이의 환한 미소, 유학 간다던 그 결연한 표정, 그리고 제게 건넸던 마지막 선물, 가슴이 따뜻하게 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우진이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요? 잘 지내고 있을까요? 꿈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을까요? 문득 궁금해졌지만 알려고 하지는 않았어요. 그저 행복하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났고 그걸로 충분했어요.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기에 영원히 아름다운 채로 남을 수 있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에서 눈이 소복소복 내렸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제 어깨에 머리카락에 내려앉았어요. 차갑지만
포근한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어요. 새하얀 눈이 끝없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과거의 모든 아픔과 후회를 씻어내주는 것 같았어요. 이제 저는 알아요. 인생은 한순간으로 정의되지 않는다는 걸요. 아내로서의 삶도, 엄마로서의 삶도, 그리고 한 여자로서의 삶도 모두 제 인생의 소중한 조각들이에요. 그중 어느 하나도 버릴 수 없고 부정할 수 없습니다. 우진이와의 그날 밤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잘못이었을 수도 있지만 동시에 제 인생을 구해준 구원이기도 했어요. 그 모순된 진실을 받아들이는 게 바로 어른이 되는 일이 아닐까요? 오늘도 저는 여느 때처럼 문화센터에 나가고 저녁을 준비하고 평범한 일상을 살아갈 거예요.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서도 제 마음은 여전히 따뜻하게 빛나고 있을 겁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이제 저는 그저 누군가의 아내나 엄마가 아닌 강서연이라는 한 사람을 봅니다. 57의 나이에도 여전히 꿈을 꾸고 사랑을 기억하며 내일을 기대하는 한 명의 여자를요. 책장에 꽂힌 오래된 연애 소설을 볼 때면 저는 여전히 살며시 미소 짓습니다. 그 안에는 제 인생에서 가장 달콤했던 비밀이 숨겨져 있으니까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지만 결코 잊을 수 없는 그 시간들. 봄이 오면 저는 다시 캔버스 앞에 앉을 거예요. 붓을 들고 제가 보고 느낀 세상을 그려낼 거예요. 늦었지만 포기하지 않은 꿈을 조금씩 이뤄갈 겁니다. 여름이 오면 바다를 바라보며 또 한 번 감사할 거예요. 이렇게 살아있음에, 여전히 무언가를 느낄 수 있음에 감사하겠죠. 가을이 오면 우진이를 떠올리며 따뜻하게 미소 지을 거예요. 그가 어디선가 행복하기를 바라면서요. 그리고 겨울이 오면 눈 내리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할 거예요. 제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앞으로도 많은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다고요. 황혼의 나이라고 하지만 저는 아직 충분히 빛나고 있어요. 우진이가 제게 다시 불을 켜준 이 마음의 등불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꺼지지 않을 겁니다. 제 고백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람은 단 한 번의 만남으로, 하룻밤의 일로 그 뒤 인생의 의미까지도 바꿔버릴 수 있는지도 몰라요. 그게 잘못이었는지 아니면 운명이었는지 아마 그 답은 아무도 모를 거예요. 단지 잊고 있던 여자로서의 저를 깨닫게 해준 그 사랑은 틀림없이 제 인생을 구해준 단 하나의 보물이었습니다. 여러분께도 전하고 싶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요. 50, 60, 70이 되어도 우리는 여전히 사랑할 수 있고 꿈꿀 수 있으며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는 용기입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마음의 건강이 중요해요.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고 작은 것에서도 행복을 찾으며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황혼의 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오늘도 당신은 충분히 아름답고 가치 있으며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요. 그 작은 다짐이 하루를 빛나게 만들어줄 겁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소중히 하세요. 가족, 친구, 이웃과 따뜻한 교류를 나누며 살아가는 것, 그게 외로움을 이기고 풍요로운 노년을 만드는 비결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만의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늦은 나이란 없어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때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가슴속에 하나쯤은 간직한 비밀이 있을 거예요. 그게 여러분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소중한 기억이길 바라요.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어디에서 시청 중이신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전국 각지에서 혹은 해외에서 이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분들과 소통하고 싶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